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보험 영업, 그중에서도 고객과의 두 번째 만남, 2차 미팅을 어떻게 성공으로 이끌지에 대한 교육 자료인데요. 네, 맞아요. 단순히 상품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진짜 필요를 파악하고 또 이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가입 결정까지 이어지도록 돕는 거. 이게 목표더라고요. 네, 핵심은 그거죠. 그 고객의 감정선하고 판단 과정을 좀 도와주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 그냥 정보를 막 전달하는 걸 넘어서서 고객이 이게 정말 나한테 최선이구나. 이렇게 스스로 결정하게끔 안내하는 기술이랄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에서 강조하는 그 실질적인 대화법이나 상황 대처법 이런 걸 좀 집중적으로 오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2차 미팅 준비랑 시작 부분부터 한번 볼까요? 자료 보니까 첫 만남 때 나눴던 대화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자녀 병원비 걱정이나 아니면 노후 준비 고민 같은 거요. 네네. 그런 걸 다시 딱 상기시키면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내용 바탕으로 제가 좀 고민해서 맞춤 설계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라고 하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혹시 그동안 뭐 더 궁금하셨던 점은 없으셨고요? 이렇게 좀 부드럽게 물어보면서 분위기를 여는 거죠. 여기서 근데 되게 재밌는 디테일이 하나 있었어요. 네. 바로 자리 선정이요. 자리요? 네. 상담사가 고객이 자꾸 저 출입문 쪽으로 시선 뺏기지 않게 일부러 문을 등지고 앉거나 아니면 차라리 문을 딱 마주보는 위치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고객 시선이 상담사한테 좀 더 집중된다는 거죠. 뭐 심리적인 효과를 노린 거겠죠. 집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고객을 현관문 등지게끔 안쪽 자리를 권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야, 그 시선 처리까지 고려하는군요. 생각해보니 그게 은근히 집중도에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네, 뭐 음료 같은 거 준비되고 나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제안서를 꺼내면서 그때 말씀 주셨던 내용들 토대로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하고 운을 떼는 거죠. 물론 그 전에 고객이 먼저 뭐 하실 말씀이 있다 이러면 당연히 충분히 들어드리는 게 먼저고요. 네, 그건 기본이겠고요. 그럼 이제 제안 설명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때는 이제 핵심 내용을 좀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뭐 예를 들자면 이 연령대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준비하시는 그런 필수 구성이고요. 핵심인 암 진단금은 2천만 원으로 설정했고 보험료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 20년 납입 조건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딱 핵심만. 그리고 특히 그 납입 면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정 상황이 되면 보험료 더 안 내도 보장은 쭉 계속되는 거. 이런 고객한테 유리한 조건은 꼭 짚어줘야 하고요. 맞아요. 그거 중요하죠. 설명 중간중간에 혹시 들으시다가 이해가 잘 안 가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질문 주세요. 이렇게 미리 안내해두면 고객도 좀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럼요. 그리고 고객 반응을 정말 예민하게 살펴야 합니다. 반응이요. 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월 보험료가 얼마 정도 나오죠? 라던가 이거 가입하면 언제부터 보장되는 거예요? 같은 구체적인 질문들. 이런 건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어요. 가입 의향이 꽤 있다는 거죠. 네네. 물론 이때 암 진단비 같은 경우는 90일 면책 기간, 그러니까 가입하고 바로 보장되는 게 아니라 90일 지나야 된다. 이런 정확한 정보는 당연히 드려야 하고요. 그렇군요. 또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기존에 제가 든 보험이랑 비교해서 뭐가 더 좋아진 건가요?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잖아요. 좀 꼼꼼하신 분들은. 네. 아주 좋은 질문이죠. 그럴 땐 기존 보험을 막 비난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고객님 그 보험 드실 때도 그땐 그게 최선의 선택이셨을 겁니다. 다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 보장 범위, 예를 들면 뇌혈관 질환 범위가 예전보다 훨씬 넓어졌고요. 또 한도 같은 경우도 운전자 보험 합의금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 이런 게 현실에 맞게 많이 상향됐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 보완해서 업그레이드한 설계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기존 선택을 존중해주면서 이 변화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좀 강조하는 거죠. 고객 입장에서도 기분 나쁘지 않게 들릴 수 있겠네요. 근데 만약에 별다른 질문 없이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요? 침묵이 길어지면 좀 어색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것 같은데요? 그럴 때가 있죠. 근데 그 침묵이 꼭 부정적인 신호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냥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거나 아니면 좀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땐 상담사가 먼저 좀 다가가야 돼요. 혹시 이 정도 보장이면 고객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채워질 것 같으신가요? 라던가 보험료 수준은 혹시 부담스럽지 않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좀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서 반응을 유도하는 거죠. 아, 먼저 물꼬를 터줘야 하는군요. 네. 때로는 정말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는 경우도 많으니까 상담사가 좀 대화를 리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어렵다고들 하는 부분, 바로 거절 대처법으로 넘어가 보죠. 이건 정말 미리 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자주 나오는 멘트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거죠. 아내랑 혹은 뭐 부모님이랑 상의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아, 네, 단골이죠. 이 자료에서는 아예 미팅 초반에 혹시 가정 내에서 이런 중요한 결정은 주로 누가 하시는 편이세요? 이렇게 미리 물어보거나 아니면 오늘 바로 결정하시기엔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혹시 어떤 점이 가장 좀 걸리실까요? 라고 미리 확인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하더라고요. 아예 먼저 물어봐서 좀 차단하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근데 만약 정말 상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특히 이제 남성 고객을 여성 상담사가 만날 경우에요.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 차라리 그럼 괜찮으시면 다음번엔 사모님과 함께 찾아뵙고 다시 설명드릴까요? 이렇게 공동 미팅을 제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고요. 네, 그것도 방법이겠네요. 또 젊은 고객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 의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스스로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는 모습이 훨씬 더 멋지고 성숙해 보이실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자존감을 세워주면서 스스로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네요. 오, 그런 접근도 있군요. 그럼 보험료가 좀 부담스러운데요. 이건 어떻게 하죠? 사실 이게 제일 현실적인 반응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때는 이게 정말 예산을 초과해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단 비싸다고 느껴서 하시는 말씀인지 그걸 먼저 파악해야 돼요. 아, 그 뉘앙스 파악이 중요하군요. 네. 그래서 그러시군요. 혹시 고객님께서 생각하셨던 예산대는 어느 정도 선이셨을까요?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여쭤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좀 덜한 보장부터 줄여나가는 조정을 제안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동시에 고객님, 근데 이 부분을 줄이게 되면 나중에 정말 필요하실 때 보장이 좀 많이 부족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핵심 보장의 가치는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함부로 막 줄이면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상품의 진짜 가치를 고객이 딱 인지하게 되면 사실 좀 무리가 되더라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필요하다고 느끼면 어떻게든 하게 되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정말 많이 듣는 말,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네. 가장 흔하면서도 사실 좀 모호한 답변이죠. 거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이때는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서기보다는 물론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죠. 혹시 어떤 점이 가장 좀 고민이 되시거나 마음에 걸리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다고 해요. 아, 구체적인 이유를 묻는 거군요. 네. 아니면 제가 혹시 설명드린 내용 중에 이해가 좀 부족했거나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바로 막 결정을 재촉하는 느낌보다는 왜 더 시간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 이유를 좀 정중하게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럼 언제쯤 다시 한번 연락드리면 편하실까요? 이렇게 다음 연락 약속을 잡고 미팅 끝나고 나서는 오늘 나눴던 핵심 내용을 문자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내주는 거, 이런 꾸준한 관심 표현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 팔로업이 중요하군요. 네. 단, 여기서 중요한 원칙 하나는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까지는 절대 제안서를 그냥 주고 나오진 않는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쭉 들어보니까요. 이 2차 미팅이라는 게 정말 섬세한 심리 게임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단순히 뭐 상품 스펙을 나열하고 파는 게 아니라 고객의 상황과 그 마음을 읽고 또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대화를 이끌어가고 예상되는 어떤 반론이나 장애물에 미리 대비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 설득이 아니라 선택을 돕는다는 관점, 이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답은 이미 고객의 말이나 반응 속에 다 있거든요. 상담사는 그걸 잘 발견해서 함께 답을 찾아가는 그런 안내자 역할인 거죠. 네. 마지막으로 한번 이걸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께서도 무언가를 구매하셨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수많은 판매 방식이나 설명을 접하셨을 텐데 그중에서 어떤 판매자의 접근 방식이 나의 결정에 가장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었나?
하고요. 아, 아마 그 경험 속에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에 중요한 실마리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